일본에 살 때 무척 친했던 부부가 있었다. 아내는 누구나 한 번은 쳐다볼 미모의 소유자였고 남편은 소도둑 스타일이었다. 미녀와 야수 커플이었다. 그 정도면 남편이 떠받들고 살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였다. 많은 유학생들이 그렇듯 남편은 공부하고 부인은 뒷바라지를 했다. 뒷바라지는 희생이라는 말이 어울렸다. 남편은 학업을 이유로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았다. 애 둘을 키우기 위해 부인이 피부관리샵에 취직하여 생계를 꾸려갔다. 손님 접대가 까다로웠다. 툭하면 무시하고 화를 내기 일쑤였다. 부인은 생계를 위해 참았다. 부인은 앞날에 대한 계획도 세워놨다. 남편이 학위를 따도 교수직을 얻을 보장은 없다. 저임금의 시간 강사로 일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일하는 와중에 보건대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에서 피부관리샵 팀장이나 전문 강사 자리 정도는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남편은 8년 만에 박사 학위를 받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부인은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대학 교수 자리는 얻지 못했지만 돌아오면 집을 사주겠다는 시아버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기 집에서 살며 맞벌이를 하면 나름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부인을 기다리는 것은 최악의 결과였다. 자상해 보였던 남편이 돌변한 것이다. 매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사교 활동이니 했는데 사실 다른 여자와 사귀고 있었다.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부인이 장을 보고 영수증을 주어야 돈을 주었다. 그마저도 이런 건 왜 사냐며 면박을 줬다. 남편은 툭하면 너하고는 못 살겠다. 너 때문에 재수가 없어 교수가 못 된다며 이혼을 요구했다. 부인은 오만정이 다 떨어져 이혼을 결심했는데 남편이 위자료는 줄 수 없다고 했다. 자기는 가진 재산이 없다면서. 그는 이혼을 서둘렀다. 부친이 집을 사주기 전에 끝내야 했다. 매일 밤늦게 들어와서는 주먹을 휘두르며 이혼 도장을 찍으라고 위협했다. 실제로 때리지는 않고 법에 안 걸릴 정도로만 했다. 두 부부의 재산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8년 동안 피땀 흘려 쌓아놓은 남편의 지식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나누어 달라고 할 수가 없었다. 결국 부인은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하고 합의 이혼을 했다. 8년간의 희생 끝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부인은 먹고 살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다. 피부관리샵에 취업하기 위해 학위 증명서를 떼러 가는 중 우연히 대학원 지도교수를 만났다. 교수는 부인의 초췌한 모습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고 부인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말했다. 교수는 살 곳은 있냐고 물었다. 부인은 돈이 없기에 일용직 싸구려 숙소에서 머물고 있다고 했다. 교수는 혼자 사는데 집에 방이 많다며 괜찮으면 자기 집에서 생활하라고 했다. 남자와 단둘이 사는 게 꺼림칙하기도 했지만 워낙 살고 있는 곳이 안 좋아서 교수 집에 들어갔다. 교수는 그녀에게 무척 잘 해주었다. 그녀가 돌아오면 저녁을 차리고 대기하고 있었다. 옷이 너무 없다며 옷을 사놓기도 했다.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교수는 그녀에게 고백했다. 5년 전 처음 보았을 때부터 사랑하고 있었다고. 그때부터 두 사람은 동거에 들어갔고 2달 후 결혼신고를 했다. 교수는 40대 초반인데 총각이었다. 총각이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일본에선 이미 흔한 일이었다. 교수의 부모님은 돌아가셔서 반대할 사람도 없었다. 그는 휴양지에 별장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부자라고 한다. 그런 좋은 조건의 사람이 왜 40살에 이혼녀와 결혼했을까? 이유는 없다. 그런 일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고 사랑에는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그녀의 미모 덕분이기도 했다. 그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다. 교수는 나중에 애들도 데려오자고 했다. 지옥 같았던 인생이 한순간에 바뀐 셈이다. 그 소식을 듣고 같이 속상해했던 모든 이들이 통쾌했다.